지난번에는 거창의 선교사들 편으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거창의 신앙인들,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해받고 거창에서 새롭게 복음의 결실을 거둬들인 신앙의 선배들, 그 중에 거창 출신, 거창에서 활동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좀 훌륭한 분들이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 또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크게 바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두 분,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이 주남선 목사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동상으로 서 계신 분이 바로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거창이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거창이 배출한 위대한 신앙인들 두 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 전영창 선생이고, 그 거창에 가면 3.1운동 이제 기념비가 있어요. 거창 지역의 3.1운동도 거창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지역의 복음을 처음 듣고 기독교인이 됐던 이 주남선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3.1운동 때 거창 지역의 그 거창 읍교회 초대 장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을 거창 지역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1년 넘게 옥고를 치렀는데 일제 말기가 돼가지고 또 그 파시즘 시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때 경상남도 지역의 그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들을 이제 옥중성도, 추록성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추록성도의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 직후에 출소하자마자 이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기억하고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추록성도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의 뒷줄에 두 번째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주남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한상동, 최덕지, 유명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추록성도, 그러니까 5년 동안 1940년에 투옥이 되거든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주남선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주남선 목사가 이제 1908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서당에서 그 한학을 수학했었는데, 친구 오용선과 조재룡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창읍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었던 경남 성경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1919년 3.1운동도 바로 거창 지역에서 주도를 했던 애국지사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런 분이 이제 그 1930년에 평양신학교를 또 수학을 하고 1930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의해서 1938년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이제 전개될 때 경남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신사참배 거부 인사로 지목이 되어서 1940년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죠. 우리 예전에 그 안동에 우리 이육사의 사촌지간인데, 이육사 그 청포도,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광야 이런 시 쓰신 그 이육사하고 한동네 원천리에 안동 그 도산면 원천리에서 같이 자라가지고 호용무제하던 사이였는데, 이 이원영 목사가 선비 출신인데 퇴계 14대 손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3.1운동 참여했다가 옥중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북 지역에서 만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다가 이분도 투옥이 됐었던 분이에요. 그 다 기억 안 나시네, 이원영 목사 편.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신사참배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해가지고 바깥에 남아있던 신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잘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잖아요. 해방 이후 첫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를 통합하는 관영의 리더십을 보여줬었는데, 경상남도의 이원영 목사 같은 캐릭터 같아요. 이분이 5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요. 바깥에서
신세 참배 다 하고 교회에 남아 있었던 신자들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를 갈 법도 하잖아요. 이분이 출소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투옥에 대해서 단 한 번만 말을 하고 더 이상 그 이후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투옥 출소하고 나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인데,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에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이상 그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잘했다, 니들은 다 사꾸라들이다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그 출소 이후에 망가진 교회 제도를 정비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하면서 경남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 교회는 이제 그렇게 그 해방 직후에 그렇게 포용적이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는 이런 그 품어주는 포용적 리더십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방 이후에 나와서 한상동 목사랑 감옥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신앙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학교육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려신학교를 이제 부산에다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또 성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들이 막 쳐내려오니까 교인들이 동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영환 전도사라는 사람은 피난 가면 안 됩니다, 피난 가지 말고 죽더라도 교인들과 같이 죽고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남전도사는. 근데 추교경 전도사라는 분은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피난파랑 순교파가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난 거예요. 인민군들을 막 쳐내려오는데. 근데 그걸 바라보시던 주남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사람은 금그릇이고 한 사람은 은그릇이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피난 가지 않고 남아서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지키자는 것도 참 귀하고, 그 주장도 피난 가서 후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한쪽만 맞다라는 그런 어떤 양극화된 냉전적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일화가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순교자 하면은, 순교 신앙하면 굉장히 비타입적이고 강직한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주남선 목사는 외유 내강, 겉으로는 포용적이고 부드럽지만 또 안으로는 강한 대쪽 같은 신앙의 지조를 보여줬, 잃지 않았다, 그런 인물이었다. 그게 거창의 주남선 목사님 같은 리더십이었다. 좀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사회도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양쪽 말을 잘 경청하고 그걸 절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접점과 균형감을 찾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가 주남선 목사를 기억해야겠다. 주남선 목사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뭐 얘기 들으신 소감, 우리 부산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거창은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거의 그 들어보기 힘든 그 동네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몰라. 거창에 가본 적도 없어요. 부산 살면서는. 근데 제가 거창에 부목으로 가게 되고. 부산 경남 살아도 낯설구나. 그 거창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거제도는 한 번씩 가는데 거창이라는 지역을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는데 뭐 이번 기회가 아니라 제가 거기서 부목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문화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도 약간 엘리트 느낌도 많고, 그리고 좀 되게 정서적으로 발달한 동네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런 전통이 있네요. 아니 근데 내가 거창읍을 갔더니 거창군이거든요. 동네가 거창면이잖아. 거창읍이잖아. 근데 읍인데 동네가 조그맣잖아. 근데 한 블록 넘어 한 블록 다 학교더만. 학교가 엄청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그 향촌 지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시골 촌부들만 있는 동네가 아니고 완전히 교육도시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교목실장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오종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종신 목사가 전라도 출신이더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
이 거창에 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사람들 교양 수준이 높대요. 그러니까 거창 군이라고 해서 약간 시골 동네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엄청 교양 수준이 높아서 자기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 약간 양반 동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좀 강하고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주남선 목사님이 그 이렇게 거창의 시골 지역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그 경남 지역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남선 목사님은 이제 1세대 거창의 개종자로서 거창 지역의 리더였다면 이제 해방 공간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전영창 선생이다. 전영창 선생님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아가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성기 씨 닮은 약간 느낌이 그렇네요. 예. 전성기에 아주 활발하게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계실 때 전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 전영찬 선생님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 전라도 무주 그 바로 그 거창에서 그 고개 하나 넘으면 무주예요. 예, 고개 하나 넘으면 무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보기에 거창에 나중에 중년 이후에 자리 잡고 교육자로서 거창을 거점으로 삼게 된 게 자기 고향이랑 가깝기 때문에 되게 친숙하게 느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어찌됐든 그 고개 하나 넘으면 자기 고향이니까. 근데 이제 그 1916년 전북 무주 적상면 삼가리에서 전일봉과 유종순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그 전일봉 옹께서는 선친께서는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주 지역에 읍내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민족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그 기질이 그대로 아들한테 전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부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정 자체는 굉장히 아주 강고하고 뚝심이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기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930년대에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계 교회 학예 수련회 때 참여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활동을 꾸준하게 했고 이제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남장로회에서 설립한 전주의 신흥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신흥학교를 마치고 고향 무주로 돌아와서 국민학교 촉탁 선생님이 되는데 조선어랑 조선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학교로부터 쫓겨나요. 이게 좀 아주 자존심이 강해 민족의식도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신흥학교의 교장이었던 린튼 선교사가 아유 고생했다 이러면서 신흥고등보통학교로 불러서 사무원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영차 선생의 주 활동 부대는 전라도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37년에 이 조금순 여사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평생의 반려자로서 이 전영창 선생의 아주 삶의 그 아주 가시밭길을 아주 옆에서 아주 든든하게 대조했던 조금순 여사입니다. 이때 선교사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순 여사랑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가면은 남장로교 개통 선교회에서 설립한 신학교가 간사이 지역의 고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린튼 선교사가 아마 추천했을 것 같아요.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가라 해서 그 남장로교 개통 신학교인 고베 신학교에 유학을 합니다. 이때 고베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리라라는 결단을 이때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고베 신학교는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고베 근처에 이제 니시노미야라는 곳에 그 난감리교 개통의 관서 학원이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감신대 교수님 홍연설 선생이나 뭐 이렇게 여러 선생들이 나온 학교인데 그 관서 학원은 지금 대학으로 남아 있는데 고베 신학교는 사라졌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에 재학하던 중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 그 신사참배와 궁성여배를 거부하고 천황의 신성을 부인하고
태평양 전쟁을 반대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치안 유지법에 저촉이 돼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1년간 이제 사상범으로 투옥이 되는 거죠. 이때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으면서 영어와 헬라어를 공부했대요. 영어 책과 헬라어 책을 보면서 성경을 원어로 읽는 연습을 1년 동안 독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출소가 되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고 무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심신이 많이 이제 상했겠죠. 그렇게 해서 해방 일제 말기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은거 중에 있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제7군단 군종실에 찾아가요. 그래서 당시 그 브라운 소령이라는 군목 장교를 만나가지고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데 당신 통역관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말을 시켜보니까 영어를 잘해. 그래서 그래 네가 내 통역관을 해라. 이래가지고 1945년부터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하고 아주 기독교 신앙도 투철하고 이러니까 해방 직후 최초의 조선인 유학 여권을 1번으로 받습니다. 넘버원으로 최초의 유학 여권을 받아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여기가 좀 근본주의 분위기가 강해. 좀 안 맞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웨스턴 신학교라는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웨스턴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캠퍼스 사진은 제가 못 구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코스를 밟고 있었는데 48년부터 1950년 6.25 전쟁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국 전쟁으로 조국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없다 해서 당시 그 학장을 찾아가서 나 졸업식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그 고통 중인 민족 동포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야, 너 조금만 더 있으면 졸업할 수 있는데 졸업장 따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애국심과 그 동포 그 민족애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학장이. 그래서 그 아직 졸업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1951년 1월 8일에 전영창에게 조기 졸업장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게리 드윗 목사라고 하는 그 전영창과 친했던 그 미국인 목사가 전영창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 전후 복구 사업과 이런 그 피난민 구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금 그 귀국 경비와 모금 사업을 해요. 그래서 $5,000를 모아서 기독교 구제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영창을 대한민국 기독교 구제위원회 대한민국 지부 총무직을 부여하고 한국으로 이제 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제위원회라는 조직의 총무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산으로 1월 9일 미군 군용기를 타고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제일 먼저 이 전영창 선생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피난민들이 지금 부산에 엄청 와 있었거든요. 예. 피난민들이 엄청 많은데 제대로 된 그 복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기독교 경남구제회라는 조직을 조직하고 미국에서 가져온 $5,000를 기반으로 복음 무료 진료소라는 천막병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천막병원을 조직하는데 그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원장으로 차봉덕이라는 의사를 모셨는데 이분이 내과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과 의사 가지고는 이 응급 환자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당시 평양 산정연교회 출신의 의사였던 부산에 내려와 있던 장기려 박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같이 이 복음 진료소를 같이 해달라라고 전영창 선생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장기려 박사가 외과, 그다음에 전종희 선생이 내과 의사를 맡아서 복음 무료 진료소가 제대로 된 체제를 세우고 마침내 1951년부터 의료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처음 그 1951년에 전영창 선생이 미국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설립한 복음병원이고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전영창 선생하고 장기라 선생이 부산 앞바다에서 해수욕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뭐 저 다대포 아니 다대포 영도인가? 예. 아무튼간에 요거 이렇게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장기려 박사가 이제 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 부산 보건병원 원장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그동안의 고신대 보건병원이 장기려 박사가 설립된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향토 교회사학자들과 이 전영창 선생을 연구하는 여러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전영창 선생이 직접 미국에서 모금해온 돈으로 직접 본인이 설립했고 의사들을 모집했잖아요. 이 병원의 설립자가 전영창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천막으로 찾겠다가 점점 규모를 갖춰가니까 전영창 선생이 경상도 출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고신파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병원이 성장을 해 나갔는데 고신파 예수기장로의 고신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병원이 발전하니까 그 고신파 목사들 중에서 이 병원을 이제 탐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영창은 전라도 무주 출신의 전주 신흥학교 출신이고 이 남장로교 배경이잖아요. 근데 여기 경상도는 호주 장로교 지역 기반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서 외부인처럼 된 거야. 그래서 누명을 씁니다. 약간 음해를 당하는 거죠. 전영창 선생이 이렇게 병원 운영하면서 비리가 있다 이러면서 목사들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마침내 억울하게 병원에서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병원을 설립해놓고 키워놨는데 한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그 이후에 계속 이 병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전영창의 활동은 이 병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국민 건강의료보험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장기려 박사 너무 유명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부산 보건병원 하면 장기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의 실제 설립자는 전영창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거 조금순 여사 결혼 요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설명을 고친다는 게 못 고쳤네. 이렇게 당시 활동 같이 했던 부산 신흥교회 성석윤 장로 같은 분도 이 병원의 설립자가 전영창인 것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타났고요. 1970년대 장기려 선생님이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는 회고담을 그 한국일보에다 연재를 했는데 그때도 이 전영창 선생이 이 보건병원을 설립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항상 행사가 있을 때나 증언을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병원은 전영창이 세운 거다. 그래서 보건병원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때인가요? 그 초대를 받았는데 장기려 선생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나 전영창 선생이 안 오면 나 참석 안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영창 선생 그때 그 거창고등학교 일로 바빠가지고 못 가니까 조금순 사모님이 대신 참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기념식 때도 장기려 선생이 이렇게 이 병원은 전영창이 설립했다. 이런 증언을 연설을 수차례 했던 기록들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신대학교 측과 보건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삭제돼서 알려져 있지 않던 전영창 선생의 설립 학설이 이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건병원 이제는 전영창이 설립한 것으로 그리고 그 당시 병원을 발전시켜 놨는데 쫓겨나게 된 것도 사실은 당시 그 병원의 입건에 관심을 가졌던 일부 그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음해에 의해서 억울하게 병원에서 물러났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전영창 선생은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이러고는 훌훌 털고 떠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산 보건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오르니까 이분은 그 자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들 꼰대 목사들 아주 먼덜머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다시 갔는데 루터교 계통의 컨콜디아 신학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루터교 학풍 안에서
성서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56년대 귀국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린튼 선교사가 이제 전주에 신흥학교를 설립했던 린튼 가문이 이제 해방이 됐으니 우리 남장로교가 전라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 그 북쪽으로 북진 정책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그 교파 구역 분할 협정으로 약간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무주공산처럼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대전까지 진출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설립한 대학이 뭐냐면은 대전대학이에요. 그래서 대전대학교를 막 설립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전영창이 있으니까 이제 린튼 선교사가 전영창 씨 우리 그 대전대학교 설립했으니 부학장으로 와서 좀 대학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때 2월 달에 이런 제안을 받는데 3월에 또 어떤 제안을 받냐면 거창에서 주남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그 고창 호주 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을 이양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창 고등학교를 이제 막 설립했어요. 50년대에.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 거창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십시일반에서 학교를 세워서 운영해 봤더니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학교를 좀 제대로 그 경영을 하고 외국 그 교회로부터 원조도 받고 해서 학교를 발전시킬 좀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갓 돌아왔다는 전영창 선생한테 이 주남선 목사님 아들 그 장로님 있어요. 그분이 교장이었는데 우리 거창고등학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와서 좀 도와달라. 이 제안이 또 들어온 거야. 우리 날몽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전대학교인데 이 대전대학교가 지금 한남대학교거든요. 이게 왜 대전대가 한남대가 됐냐면은 대전대가 설립되고 남장로교회에서는 대전에다가 대전대를 설립했고 평양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이 평양에서 없어진 학교였던 숭실학교를 서울에다가 재건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이 또 서울에 재건이 돼요. 가지고 둘 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대학이 서울과 대전에 생겼으니까 우리 같이 대학을 통합해서 운영합시다 해가지고 숭실대학교하고 대전대학이 잠깐 통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숭실의 숭자에다가 대전대학의 전자를 합쳐가지고 이때 대학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숭전대학이 됩니다. 네, 숭전대학이 돼요. 근데 이제 학교가 남장로교 배경이고 북장로교 배경이니까 서로 이렇게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낯설고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 따로 운영합시다 해가지고 숭실대학교랑 이 대전대학이 다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전에 대전대학이 설립된 거야. 지금 그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는 대전대학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다시 대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며 겨자 먹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남대학이 됩니다. 네. 한남대 요즘 약간 멸칭처럼 됐는데 이게 한남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남자들을 좀 비하할 때 어찌됐든 이게 한국의 남쪽에 중심이 되는 대학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전에 있는 이 거점 아주 명문 사립대학인 한남대학교의 부학장직, 그 다음에 거창에 이제 곧 망해가는 고등학교 교장직 1956년도 한남대학교 부학장직을 뿌리치고 가시밭길 빚더미 앉은 학교 거창고등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창고등학교 초기 인수했을 당시의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선교사들이 조성했던 거창 스테이션 내 여학교 명덕 여학교 건물과 선교사 사택 건물들이 이 거창고등학교의 주요 시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호주 장로교 선교 유산을 전영창 선생이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이제 그 발전을 했는데 이 학교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현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훈만 보더라도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성서적 토대를 가지고 아주 기독교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영창 선생이 온 다음부터 학교가 활력을 얻게 돼요.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몰려오는 거죠. 입학식 때 이제 전영창 선생이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사 저택을 배경으로 이제 고창고등학교 학생들 초기 학생들과 찍은 전영창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사채도 그 전에 재정난 때문에 사채도 써고 막 최신부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돈을 우체국에서 돈을 땡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최신부로부터 학교 빚을 이제 갚지 않으면 학교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겠다는 딱지가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다가 이 전영찬 선생이 로마서 주석과 성경책 찬송가 담요 한 장을 들고 그 김천 쪽이래요. 김천 쪽 방향의 그 웅양면에 있는 토굴을 갑니다. 토굴에 가서 동굴 속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유명한 일화가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막판에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협박을 했대요. 하나님 정말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시켰습니다. 어떤 광고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그런 거 없더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가 광고를 시켰다고 협박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전영창 선생의 협박 기도 사건인데 이 협박 기도를 하고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고 이제 담요를 끌어안고 이제 다시 토굴에서 나와서 거창으로 이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홧김에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학교로 딱 들어섰대요. 학교로 딱 들어서니까 교장실 책상에 미국에서 온 뭔 서류 봉투 하나 딱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뜯어보니까 그 미국의 그 웨스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로버트 슐러라는 그 유명한 목사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신자가 선교에 좋은 선교 활동에 써달라고 헌금을 냈는데 이걸 어디서 써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내 신학교 친구 전영창이 학교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거기다 보내면 되겠네 해서 그 헌금을 바로 수표로 바꿔가지고 전영창 선생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딱 그 협박 기도를 하고 오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딱 도착하니까 교장실 책상에 국제우편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데 딱 뜯어보니까 $1,050 딱 최신부 그 빚을 딱 탕감하면 똑 떨어지는 그 돈이 딱 들어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게는 안 줘. 좀 미워. 한 5배, 10배로 주지. 좀 풍족하게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부채를 탕감하고 드디어 이 전영찬 선생이 홀가분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육에 이제 열심을 다하면서 이 수준별 분반 학습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실험적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교육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신축 교사 건축도 이렇게 실시하게 되고요. 직원들과 함께 이제 합심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적인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샛별 이 거창에 가면은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 같은 거창 고등학교 재단 안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샛별 초등학교, 샛별 중학교예요. 왜냐면 거창 고등학교는 기독교에서 설립을 할 때 거창에 거창 초등학교, 거창 중학교는 있었는데 공립이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립으로 거창고 이름이 가능했는데 이제 거창고 재단에서 이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유치교육까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창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다 있으니까 다른 이름이.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은 샛별 유치원, 샛별 초등학교, 샛별 중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어두운 시절에 유일하게 새벽 밤 하늘을 밝히는 별 하나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샛별 중학교. 그리고 이제 그 거창 지역의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농업 그 전문성을 가진 직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거창 고등학교 농장을 또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 훈련도 시키게 되고 지금 저렇게 그 농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저 여성분이 그 전영찬 선생의 든든한 평생의 후원자였던 조금순 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직업 교육도 이렇게 설립하고 거창고 직업 훈련관도 기공을 하는데 74년도예요. 이때 이제 전영찬 선생님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인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써놓고 가르칩니다. 근데 또 이분이 또 그 남장로교 지역에 아주 뭐라고 해요 보수적인 신앙 기반을 가지고 평생을
보수 신앙을 배경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교훈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9년에 삼성 개헌을 박정희가 하니까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삼성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경찰이 삼성 개헌 반대 시위 주도 학생들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경남 교육감으로부터 이제 그 경찰서로부터 그 주동자 학생들 명단을 제출해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니 이런 일을 학생들이 했는데 왜 내가 아이들을 명단을 넘기느냐?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1970년에 교장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소송을 해요. 마침내 1971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교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승소를 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면은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복직기념 축하회 뭐 이런 행사도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거창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또 아주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양심의 지도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까 그 농장 같은 걸 만들면서 미래 세대들을 성경의 토대로 새롭게 길러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이때 그 거창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어떤 분이 오랫동안 맡아주시는지 알아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 그 기독동신의 편에서 소개했던 누구예요? 원경선 선생. 예, 원경선 선생이 거창고등학교 이사장을 오랫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원경선 편에서 소개했던 이 사진, 부천 풀무원 농장에서 이렇게 그 기독교 성각자들, 사회적 실천 운동가들이 모임을 갖고 찍은 이 사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기독동신회의 원경선 선생, 뭐 무교회주의의 송두영 선생님, 그 다음에 저쪽에 홍성의 풀무학교의 주홍로 목사, 그 다음에 전영창 선생, 이렇게 다양한 그 인물들이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같이 활동했던 아까 장기려 선생 장로님 같은 경우도 부산 지역에서 무교회주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다 같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도 소예언자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예언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전영창 선생과 원경선, 주홍로 뭐 이런 기독교 신앙을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회운동가의 그 네트워크 안에 전영창 선생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창고등학교를 발전시키고 그 망해가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명문 고등학교로 발전시킨 것을 보면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 수여하는 희망의 상을 67년도에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의 또 후원으로 본관 건물과 강당 건물을 73년도에 또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그 네덜란드 국제교회협력기구의 기금을 또 조성해서 돈을 이제 지원받게 됐어요. 근데 이때 네덜란드에 돈을 지원하는 아시아 담당자가 거창고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맞이하기 전에 좀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라서 이 증세를 빨리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일주일 후면은 저 네덜란드 국제교회협력기구 담당자가 와서 우리 거창고등학교를 시찰하고 학교를 지원금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만 내가 받고 내가 수술 받겠다. 그래서 수술을 미뤄요. 수술을 미룬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쳐서 폐혈증으로 결국 돌아가십니다. 예, 그때가 1976년 5월 20일 우리가 태어나던 그 해, 그 네덜란드 교회 그 국제협력기구 담당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술을 미뤘다가 이 몸 안에 그 독성이 퍼지는 증세 같아요. 폐혈증, 폐혈증으로 안타까운 순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누가 찍은 사진인데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알려진 유명한 10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거창고를 방문해서 그 오종신 목사랑 얘기를 하는데 전영창 선생이 이런 교구조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쓴 게 아니래요. 전영창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영창 선생님의 아들이신 전성은 선생님 그리고 수제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전영창 선생님이 남기신 유지를 10가지로 추려보자 해가지고 전영창 선생이 했던 설교 그 연설 이걸 쫙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론 주제들을 10가지를 추린 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고신파 목사들이 복음병원 세웠을 때도 그 고신파 목사들이 전영창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 커넥션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어영 행사를 하는데도 가가지고 독재를 비판하고 미군 관계자 앉혀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 양심적인 그 미군정에 또 비판하고 그런 설교를 할 때 거기 있는 권력자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원들을 막 했대요. 그럼 거기 있는 그 목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저 인간 누구야 이러면서 다시는 부르지 마. 저 인간 쫓아내. 그래가지고 미움을 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직업 선택의 10개 이 내용도 이번에 평생 하신 연설문과 설교문에서 추린 건데 10가지를 정말 대단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 앞으로 저 거창고를 졸업하고 나가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말로 제목이 네이밍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영창 선생님의 정신이 이렇게 이 10계명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조성됐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본관과 도서관 뒤에 뒷뜰이 있는데 뒷뜰에 최근에 그 광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낮은 광장이래요. 그래서 광장이 평평한 게 아니고 중앙에 그 중심돌이 있고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 움푹 패인 약간 원형 경기장 같은 원형의 그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장 이름이 낮은 광장인데 이게 전영창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이 직업 선택에 낮은 곳으로 가라, 황무지로 가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그 메시지를 이 낮은 광장으로 전영창의 정신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이제 새롭게 그 어떤 그 벽이 하나 조성이 됐는데 이 벽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메시지인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관통해야만 부활의 영광과 그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No Cross, No Crown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학교 안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학교 교정 뒤에 이렇게 전영창 선생과 조금순 선생의 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나무 두 그루가 또 이렇게 옆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그 전영창 선생님의 장남이신 전성은 선생과 그 제자분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추모비를 세웠는데 이 말이 아주 울림이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전영창 선생, 조금순 여사 부부 여기에 잠들라. 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과 무력과 돈과 이런 그런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전영창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내로 결론을 짓겠는데 제가 이번에 거창에 가서 발견한 개념은 변방, 경계, 주변이라는 거예요. 바로
변방과 경계선과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리스 아테네나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지중해 세계 가장 변두리 갈릴리에서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영창 선생도 바로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아 있는 경계선, 경남 사람들이 부산 사람이 절대로 한 번도 놀러 가보지도 않고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 바로 이 거창에서 이제 그 주남선 목사도 전영창 선생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래서 퇴계 이왕 또 이곳에 잠깐 왔을 때 이곳에 네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는 농사 짓는 즐거움, 하나는 누에 치는 즐거움, 하나는 나무 하는 즐거움, 하나는 낚시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그 농사, 그다음에 목가적인 어떤 삶의 여유 뭐 이런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래 인재들이 양성이 된 거죠. 제가 이번에 거창에 가면서 또 살펴본 게 거창에 문화재가 뭐가 있나 쭉 보니까 거창읍 바로 옆에 지금 앞에 요 사진을 찍은 곳이 거열산이거든요. 이 거열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거열산성이 있어요. 이게 신라 시대에 여기가 그 삼국시대 때는 여기 대가야 연맹체의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는데 결국 5세기인가 이제 가야가 신라에 망해요. 이쪽 지역이 신라로 편입이 되는데 결국 신라 영토가 되면서 전라도 무주 진안과 마주 보면서 여기가 신라와 백제가 이제 접경이 돼서 영토 투쟁을 벌이는 경계선이었다라는 것을 거창읍의 거열산 꼭대기에 있는 거열산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고대 중세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창은 경계선 변경 지역이었다. 근데 바로 이 거창이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변두리였지만 이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미감리회 모두가 다 만나는 교차점 이 경계선에서 새로운 역사의 중심을 거창이 새롭게 열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썰을 푸시기 직전에 한센병 환자 10명을 치료해주는 이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계선을 지나가요. 그리고 이곳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서 치유해주는 이적을 벌이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새로운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의 홍반장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 드루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한국인 신학자가 있어요. 이정용 교수라고. 이분은 그 미국에 그 이민을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드루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바로 한국의 주역 사상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신학적으로 풀이를 해주는 그런 동양 철학을 신학적으로 풀어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정용 선생. 근데 이분이 자신이 미국이란 사회에서 변두리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으로서 미국인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사이에 찡겨 있는 그 변경의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질문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책을 씁니다. 바로 마지널리티, 다문화 시대의 신학이라는 이 책 부제가 달렸는데 이 책을 써요.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마지널리티. 마지널리티라는 게 경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티는 주류고 마이너리티는 비주류잖아요. 근데 메이저리티와 마이너리티로 사람을 나누면 이게 끝없는 투쟁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널리티로서 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은 나는 마이너리티와 메이저리티 중간에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로서 쌍방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 아까 예수님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서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리티나 메이저리티가 아닌 마지널리티를 실현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대표적 모델이 바로 스스로를 사회의 주변 혹은 변경에 자발적으로 놓은 초월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수와 소수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 복음으로 다원적 사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홍 반장이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의 사회가 아닌 모자이크, 모두가 평등하게 그 캠퍼스를 채우고 있지만 다 정마다의 색깔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모자이크 사회. 이것을 예수의 복음이 전했는데 바로 이 마지널리티, 경계선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찾고자 했던 거창, 주남선 목사님, 그 다음에 전영창 선생 같은 분이 바로 이런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서 마지널리티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봅니다. 직업 선택 10개명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범접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느낀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내나 뭐 약혼녀가 반대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불편합니다. 하기 싫지. 예, 너무 싫어. 알겠습니다. 우리 그 콜라님 어떠셨어요? 예. 저 앞서 얘기했던 주남선 목사님, 저는 거기 그 한학을 공부했던 그 구한말에 많은 분들이 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예, 물론 독립운동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메커니즘이 참 뭘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화두예요. 예. 뭐 조선 아예 후기에 그 실학자들도 뭐 서학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또 구한말에 우리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한학자들 분들에게 뭐 어떤 그게 있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주남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어떤 그런 고백에 대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주남선 목사님 초기 개종 당시 기록은 제가 못 봤는데 뭐 책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그 퇴계 이황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그 한학을 공부하면서 유교의 어떤 그런 가치와 질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독교로 이건 이제 확장 발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거부하고 뭔가 이렇게 그게 돌이키는 건지.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그 주남선 목사도 1908년에 개종을 했잖아요. 네. 근데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유교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 가거나 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쇼크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충과 현대에 충을 할 대상이 있어야 사대부가 존재의 이유가 있거든. 그 공명의 가치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충을 할 왕과 국가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인 붕괴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1908년 뭐 요때 주남선 또 개종을 했다는 거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1907년이면 군대도 해산되고 경찰권도 뺏기고 이제 거의 일본 나라가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유교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이제 더 이상 선비 행세를 할 수가 없고 유교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고 저는 집단적으로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때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의 전환보다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적인 붕괴와 새로운 이제 신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데올로기의 이 흡수 유입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것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동기가 됐는데 1907년이라는 대붕의 역사가 또 있어요. 평양 대붕의 역사는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되는데 요때 그 남성들이 또 많이 그 교회에서 그 회심 체험을 하는 거죠. 특히 그 사대부로서 기독교 같은 천한 오랑캐 종교는 경원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대한 이데올로기로 한번 삼아 볼까 하고 관심 갖고 왔다가 종교 체험까지 하니까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종했다고 해서 유교를 폐기하고 기독교로 완전히 복붙했냐? 그건 아니에요. 음. 유교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독교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때 유교였던 사람들이 다 선비적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종영 그 박사님 저 그 역의 신학이라고 주역을 해석한 그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그 통찰이 깊은 그 동양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기회 되면 예, 훌륭한 신학자이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그 마지막 깊이 연구를 그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종용 선생이 쓴 역의 신학이라고요. 예, 예, 너무 그 인상 번역이 돼 깊게 있습니다. 봤어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뭐 여기 가서 막 애들 가르치고 했는데 걔들은 거의 거창 애들이 아닌데 뭐 어떻게 뭐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고창 고등학교 가가지고 네.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음. 4번 강의를 했거든요. 네. 와, 이렇게 그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을 처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청소년 집회를 해본 중에 이렇게 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경청하는 음. 분위기는 처음 겪어봤고, 음. 애들이 집회를 하다 보면은 한 10명, 20명 정도가 일어나가지고 벽에 붙어요. 음.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음. 졸린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수업을 정신 차리고 듣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벽에 붙는 거래요. 음. 근데 오정신 목사의 말은 자기가 신앙 집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벽에 붙어서 졸려도 꾸벅꾸벅 졸지 않고 들으려고 애쓴 강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이 졸렸다는 얘기인데. 많이 졸렸다는 얘기잖아. 그래. 에이, 뭐야. 아니 지금 깔때기 열심히 되는데 왜 그래? 졸리지만 졸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했다. 그래. 아, 근데 그 전교생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전교생 대상이었어요. 오, 대단하네. 그래요. 거기 기후 환경 교육은 필요치 않으시다 그러네. 그거 하죠. 최근에 고창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 양성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시민 교육도 많이 하고 그 학교 교육 환경 그 자체가 그 약간 생태적인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푸른 아시아에도 연락이 가기를 제가 저희가 그 전남에 장성이랑 한평 이런데 이제 네. 남해군에도 그렇고 네. 기후 교육을 이제 하고는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창에도 언제 기회 되면 예, 거창고등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교육이 될 거라고 연락 생각합니다. 주시면 네, 나중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창고 몽골 나무 심는 선발 때도 예. 음. 그래서 여기 가도 되겠네요. 예, 그린 체인저스라고요. 예쁘게 만들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요즘 그겁니다. 여기 예, 몽글몽글 그린 체인저스. 이거 뭐야, 약간 그 외계 깜짝 생명체 놀랐다 같은데? 내가. 진짜. 네, 그 꼴이 입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입고 저희 캠페인 하는데요. 근데 그 단체를 뭐 행사할 때는 입겠는데 아, 그렇죠. 평소에 혼자는 못 입어요. 집에서만 입고 있어. 지금. 거의 유치원 느낌인데. 예. 아니 기후행동 리더가 되자 청소년 그린 체인저스 있습니다. 저희 거창고등학교도 청소년 그린 체인저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